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1990년대 후반 네덜란드 축구 황금기의 대표적인 멀티플레이어로 수비 가담, 활동량, 준수한 피지컬을 갖춘 돌격대장, 아약스와 레알 마드리드, AC 밀란을 거치며 모두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춘 선수로 어느 자리를 가든 높은 전술 이해도로 천재라는 재능을 인정받았던 네덜란드의 검은 여우, 클라렌스 세도로프입니다. 수많은 네덜란드 축구 스타들의 산실이었던 수리남, 남미에 위치한 인구 50만의 이 나라에서 배출한 선수만 해도 루드 굴리트를 비롯해 버질 반다이크, 에드가 다비즈, 하셀 바잉크 등 화려한 면면을 가지고 있고, 클라렌스 세도로프 역시 이 수리남에서 태어난 수리남 보이스였습니다. 1976년 4월 1일 세도로프가 수리남에서 태어난 당시 수리남은 네덜란드의 송영시절 이름인 네덜란드령 기아나라고 불리며 인구 전체의 절반 이상이 네덜란드어를 썼을 정도로 식민지화가 뚜렷했고, 세도로프 역시 네덜란드 수리남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죠. 2살 때 네덜란드로 건너와 네덜란드의 교육과 축구를 배웠던 그에게 선망 같은 선수가 바로 1988년 유로 우승의 주역이던 루드 굴리트와 레이카르트였습니다. 특히 레이카르트는 어린 세도로프가 가입했던 아약스 아카데미 선배로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세도로프의 멀티 능력에 영감을 심어준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아약스 아카데미 안에서 세도로프는 독보적인 천재였고, 이 데뷔를 치르지 않은 어린 선수에게 레알 마드리드가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생 신분이던 세도로프는 네덜란드에서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고, 네덜란드 생활 자체가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레알의 제안을 세도로프는 거절합니다. 어린 세도로프는 굉장히 조숙한 아이였고, 아약스 라커룸 안에서 할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규율과 책임을 중시했죠. 레알 이적권이 있고 난 후 1년 뒤인 1992년 11월 16세였던 세도로프는 아약스 최연소 데뷔를 기록하며 성인 무대에 등장합니다. 데뷔 4개월 전부터 1군 연습에 참가하면서 예열을 해놨던 그는 엄청난 떨림보다 이 정도 데뷔는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세도로프의 이런 파격적인 10대 선수 데뷔와 성공은 훗날 클로이베르트, 에드가 다비지에게까지 연결되는 기폭제가 됩니다. 강력한 킥과 결정력, 그리고 어떤 압박에서든 안정적인 패스를 가능케 하는 센스와 간결한 테크닉, 공격적인 중앙 미드필더의 교과서적인 플레이로 어린 세도로프는 단숨에 네덜란드 리그에서 떠오르는 스타로 주목을 받습니다. 그나마 흠이라고 한다면 기복이었습니다. 미드필더 전 지역을 모두 뜰 수 있는 만큼 천재였기 때문에 당시 아약스의 감독이었던 루이스 바나 감독의 눈을 사로잡았고, 이내 교체 자원으로 그라운드를 밟기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마르치아노 빙크가 세도로프의 자리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었는데, 이 선수 역시 수리남 파라마리보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아약스 전체 1군 선수 중 세도로프를 비롯해서 수리남 이중 국적을 가진 선수만 7명에 달했습니다. 1년이 흐르고 아약스의 30살의 프랭크 레이카르트가 다시 고향팀으로 돌아왔고, 세도로프는 레이카르트와 함께 공을 차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 당시 아약스의 공격의 천병이자 팀 득점의 절반을 차지했던 야립 리트마넨이 섀도우 스트라이커 마냥 그라운드를 헤집고 다닐 무렵이었고, 세도로프는 오베르마스, 레이카르트의 백업 등 좌우 측면, 때론 리트마넨과 교체가 되면서 맞는 키로 활약을 합니다. 선수와 감독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네덜란드 최우수 유망주에 뽑힌 후 바로 네덜란드 국대에 소집, 18살에 국대에 데뷔합니다. 그리고 데뷔전에서 골까지 기록했는데, 이때 그를 뽑은 감독이 바로 딕 아드보카트였죠. 그리고 1994-95 시즌 프로 3년차에 18살이 된 세도로프는 아약스의 주전 선수가 됩니다. 특히 이에 그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오른쪽과 왼쪽 측면 자원으로 번갈아 가며 뛰었고, 결승전엔 중앙 미드필더로 나와서 아약스의 역사적인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한 축이 됩니다. 당시 결승 상대 AC 밀란의 중원에 알베르티니, 마르셀 드사이어스니 얼마나 빡빡한 중원 전쟁이 펼쳐졌는가 알 수 있는 부분, 10대 천재의 거침없는 질주에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도로프는 딱 한 번 자신의 천재성을 뛰어넘는 자를 보게 되었는데, 바로 아인토벤에 있던 웬 브라질 소년이었습니다. 시속 30km로 돌파하며 세도로프를 좌절시킨 그는 바로 브라질에서 온 호나우두였습니다. 수리남 선수들이 주축이 된 아약스가 유럽 정상에 오르자 AC 밀란,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레알 마드리드 등 다수의 팀들이 영입을 원했고, 세도로프가 먼저 네덜란드 리그를 떠나게 됩니다. 이탈리아 무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세도로프는 본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는 유럽 최고의 리그였고,
네덜란드 리그는 아약스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다 치지만 유럽에선 5위권 정도는 리그였죠. 이탈리아 리그 8위권 팀이자 로베르토 만치니가 활약한 삼프도리아로 이적을 했던 세도로프는 이 구상을 이미 3년 전부터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50억이란 이적료는 당시 18살 선수 영입 자금으로 고가에 속했는데 그만큼 세도로프에게 기대치가 높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삼프도리아에서의 활동은 아쉽게도 1년에 머물렀습니다. 삼프도리아 회장 만토바니의 사망 이후 아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후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었죠. 좋은 선수를 수급했지만 또 좋은 선수들이 그대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삼프도리아는 리그 중위권에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삼프도리아에서의 1년은 의미가 깊었습니다. 당시 삼프도리아의 스벤 에릭손 감독은 어린 세도로프에게 이런 말을 꺼냅니다. 벽돌공에 노력이 없다면 건축가가 하는 일도 의미가 없다. 새로운 환경, 생활, 문화에 적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는 세도로프가 어느 팀을 가든 노력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1996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이었던 카펠로는 1995년 챔스 결승에서의 세도로프를 잊지 못했고 결국 레알 마드리드로 데려오고야 합니다. 당시 이적료는 150억에 달하는 파격적인 금액. 물론 이에 레알은 이적료만 1000억 가까이 쏟아부으면서 수케르 미야토비치, 호베르토 칼로스, 제오베르토를 영입하며 신인 감독 카펠로에게 엄청난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시기였습니다. 수비 지향적 축구를 즐기던 카펠로는 수케르를 필두로 라울 미야토비치 3톱을 운영하는 공격적 전술을 꺼내들었고 라리가를 제패하는 큰 업적을 세웁니다. 한편 팀 내에서 세도로프는 레돈도와 함께 중원을 담당했는데 카펠로 감독과 종종 전술적 의견 차이를 보입니다. 엄하며 자존심이 강했던 카펠로가 화를 내면서 그렇게 잘 알면 네가 감독을 하든가 라며 자켓을 벗어 던졌을 정도. 그것만 빼면 레알에서의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1998년 유벤투스를 꺾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을 때까지만 말입니다. 레알은 챔스 결승에서 지단의 플레이에 현혹이 되었고 갈라티코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단 영입을 시도합니다. 이 영입전에서 레알은 세도로프를 트레이드 카드로 내놓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세도로프는 구단에 큰 실망감을 느끼며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2000년 1월 세도로프는 인터밀란의 러브콜을 받습니다. 이적료는 당시 금액으로 327억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었죠. 이에 레알은 아네카 영입을 필두로 1000억이 넘는 돈을 이적장에 뿌리고 있었는데 인터밀란은 2000억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무라티 구단주가 리피 감독을 선임하고 비에리, 세도로프, 페루치, 이반 코르도바 4명에게 1200억 가량을 투입했습니다. 아쉬운 건 이해의 성적. 우승은커녕 리그 4위에 그친 것입니다. 세도로프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깎여나갔고 다음 해에도 인터밀란의 주전이라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리피 감독이 해임되고 엑터르 쿠페르 감독이 오고 난 후 리그 3위를 차지했지만 세도로프를 비롯해서 인터밀란의 중원은 디비아조를 제외하고는 집단 로테이션 체제로 돌아갈 정도로 매우 불안정했으며 부상에 신음하는 호나우두로 인해서 비에리 의존도가 높았던 게 당시 상황. 한창 파르마가 세리에 A에서 돌풍을 일으키자 인터밀란은 파르마의 알메이다를 대체자로 생각하며 세도로프를 팔기로 결심합니다. AC 밀란으로 이적이 발표될 적에도 팬들의 반발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세도로프의 마음고생을 다들 이해하는 눈치였죠. 당시 AC 밀란은 창의성 넘치는 미드필더가 필요했고 AC 밀란에선 프란체스코 코코를 트레이드 카드로 내놓으며 이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10번 백넘버를 줄곧 따랐던 세도로프였지만 밀란의 10번은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후이 코스타라는 시대의 천재 플레이메이커 때문이었습니다. 2002-2003 시즌 밀란의 일원이 되자마자 주전자리를 꿰찬 세도로프는 이전 인터밀란 시절보다 2배 가까운 출전 시간을 보장받았고 이적 첫해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코파 이탈리아나까지 더블을 경험합니다. 특히 챔스에선 친정팀 인터밀란과의 4강전에서 치명적인 어시스트로 결승행을 이끌기도 했죠. 안젤로티 감독은 세도로프를 가투소 피를로와 함께 3선에 배치시키며 획기적인 실험을 가동했는데 이는 통했고 이후 카카가 합류 후에도 이 3명의 조합은 유지가 됩니다. 후이 코스타에 이어서 카카가 전장의 지휘권을 넘겨받았지만 세도로프 역시 커리어 처음으로 리그 2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든든한 공격 자원으로 활약합니다. 2004-2005 시즌 AC 밀란은 큰 투자 없이 리그 2위와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란 큰 성과를 내고 있었고 세도로프는 안젤로티 축구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축구로 자리를 잡습니다. 즉 AC 밀란의 가투소, 피를로, 세도로프 3미들 조합이 몇 년간 쭉 유지했다는 점인데 리그 성적은 빛을 못 봐도 챔피언스리그에선 매년 준결승 이상 진출하는 호성적을 거두었고 밀란의 전성기와 함께합니다. 암브로진이나 베컴이 들어오면 간혹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까지 올라가 카카와 호흡을 맞추곤 했는데 2007년엔 또 한 번 리버풀을 만나 챔스 결승에서 승리를 쟁취하며 자신의
네 번째 빅이어를 들어올립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밀란 주축 선수들의 노세화로 내리막길을 걷게 된 상황 속에 세도로프도 30살을 넘기면서 이제 젊은 파워라고 볼 수 없었죠. 지능과 센스는 여전했어도 체력이 못 받쳐주면서 많은 경기 수를 뛰지 못합니다. 기복도 점점 심해진다는 것도 문제였죠. 세도로프의 후계자를 찾기 힘들자 4-3-1-2 전술을 버릴 때가 온 것이라는 관측이 난무했고 네덜란드 국대에서도 그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감독 반바스텐과의 불화는 심했는데 반바스텐은 이미 독일 월드컵 때부터 세도로프를 제외시켰고 유로 2008은 오히려 세도로프가 대표팀 승선을 거부했습니다. 기울어져가고 있던 AC밀란을 다시 세운 것은 2010년 알레그리 감독이 부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알레그리 감독은 세도로프를 2선과 3선을 우호하게 했고 회춘 모드에 들어간 세도로프는 시즌 후반기부터 완벽히 부활합니다.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연결하며 번뜩이는 패스로 공격을 지휘했죠. 분명 미드필더지만 스트라이커인지 공미인지 수미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은퇴를 앞둔 노장이라고 보기 힘들었으며 7년간 리그 무관의 한을 마침내 2011년 털어냅니다. 밀란은 시즌이 끝난 후 팀 개편의 일환으로 노장 선수들을 대거 정리할 분위기였으나 피를로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과 1년 연장을 하게 이릅니다. 피를로가 중심이던 밀란 중앙 전술이 해체되었지만 때가 너무 늦은 감이 있었죠. 이미 노인정이 되어버린 밀란의 공격의 중심이던 질라탄이 고군분투하며 팀을 꾸역꾸역 먹여 살립니다. 시간의 흐름은 거슬릴 수가 없었던 세도로프도 이제 자신의 마지막 이탈리아 무대가 다가왔음을 느꼈고 2012년 10년간 몸담았던 AC 밀란과 작별을 고합니다. 브라질 리그에서 선수 생활 마지막을 보낸 세도로프는 2014년 AC 밀란 감독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22년간의 선수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구티와 함께 천재라고 불렸던 세도로프는 공격적 성향의 선수임에도 수비 가담까지 뛰어나 중앙으로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미드필더 전지역 어딜 갖다 놓아도 소화 가능했던 그의 능력은 2000년대 중반 안첼로티의 밀란이 혁명적인 4-3-1-2 전술을 탄생시킬 수가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변형적인 전술에 이만한 공수 능력과 창조성이 발휘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세도로프를 가리켜 20세기 마지막 천재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메시, 호날두의 시대가 지고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선수로 다른 건 몰라도 축구 실력은 깔 수 없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